첫 번째로 자기소개서는 자소설이 아닌 자기 광고여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단순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광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인재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 라는 구원의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로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 그리고 나는 경쟁자보다 탁월하고 차별화됐다 라는 것들을 이 자기소개서에서 녹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구애를 하셔야 하는 거죠. 자소서는 면접관의 질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러분들 최종적인 목표는 뭔가요? 취업이잖아요. 단순히 자기소개서가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소서를 이 부분을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면접을 할 때 이것이 질문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의 포인트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소서가 면접관의 질문 요소를 던질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미리 고민을 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하셔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험과 희망 직군을 연결하라 이게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직군을 지금 가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경험과 희망 직군을 서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경험은 따로 있고 희망 직군은 따로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을 자기소개에서 어떤 포인트를 보고자 할까요? 이 지원자가 어떤 경험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직군에 맞을 것인가를 판단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 경험과 직군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셔야 되고 특히나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 이런 부분에는 이런 것들을 녹여주셔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 뽑고 쉽게 작성해라. 자기소개서를 내가 혼자서 쓰는 일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회사가 뽑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쉽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관점이라는 관점으로 읽는 사람은 뭘 원할까? 어떤 포인트를 알고 싶어 할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시고 강조하셔야 됩니다. 강점을 주장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저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나열식으로 작성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성실한지, 내가 왜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주장을 하셨으면 논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논증이 없는 주장은 허무맹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강점을 주장하고 내 강점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기업에 설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포장을 잘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포장을 잘해라.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어떤가요?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보면은 얘기를 아주 맛깔나게 재밌게 하잖아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밌게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뭘까요? 실질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뭔가를 가미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MSG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소개서도 이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의 경험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포장을 잘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절대로 속이거나 과장하거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의 얘기나 경험들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얘기를 잘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됩니다.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어떠한 직무를 한다, 그 다음에 이 회사를 들어가고자 한다 라고 하면 그가 원하는, 그 회사가 원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이 직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 직무가 어떠한 것이다 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에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기업들의 직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나의 자소서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정보를 가지고 나는 이런 직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회사에 계신 분들한테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 회사와 그 직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보통 짧게는 3개 항목, 많게는 7개 항목을 요구할 겁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경험이 뭔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자기의 성과가 뭔지,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떠한 성격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런 걸 작성하다 보면 첫 번째 작성한 거와 다른 항목에 작성한 것이 서로 첫 번째 작성한 것과 다른 것과의 작성한 것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수정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내용들을 그냥 갖다가 베꼈을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령 자기소개서를 통한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보더라도 면접에서는 큰 과오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각 항목별로 쭉 수정을 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오류가 있지 않은지 파악을 하시고, 또한 불일치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저도 어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저도 기업에서 이제 조금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오래 있다 보면 이 숫자에 되게 민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판단할 때 왜곡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숫자를 쓰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정량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큰 그룹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50명 정도의 그룹을 이끈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리더십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숫자 50명과 큰 그룹은 받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의 차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해서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쓰게 되면 오해 소지가 줄고 설득력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가식으로 쓴다. 자, 회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게 될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적게는 200개, 300개에서 많게는 5, 600장 읽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 쉬운 일일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정성 들여 쓰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꼼꼼히 읽는다는 것은 웬만한 인내심이 아니면 그것들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앞에 몇 줄만 읽고 뒤에는 읽지 않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2갈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2갈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앞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뒤에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앞문장에 제시를 함으로써 읽는 사람이 빠르게 이것들을 더 읽을지 말지를 단초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고 이것들을 꼭 읽어야 되는,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문장의 앞에서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좀 더 그 평가자의 손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요구 항목에 집중하라 라는 게 있어요. 처음 작성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성격의 장단점을 쓰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막 쓰기도 합니다. 그들이 제목을 달고 요구 항목을 제시한 거는 그 회사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깊게 판단을 하고 그 항목에 맞는 내용들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평가자들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무에 맞는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직무가 어떠한 성품을 원하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성품과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직무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능력, 논리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협업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나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정보보안 직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윤리의식이라든지 책임감,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나의 성품, 나의 경험들은 이러한 것들과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능력은 어떻게 업무에 활용될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은 업무와 직결시켜야 됩니다. 나는 리더십이 좋습니다. 저는 성실합니다. 라고 끝내면 안 되라는 거죠. 저희 리더십은 이렇습니다. 라고 끝내지 말고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회사에 어떠한 성과를 제시하겠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왜 상시 채용을 하고 경력자를 우대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빠른 성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회사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표현만 가지고는 면접관들이나 서류 점검자들에게 어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경험, 성품들이 어떻게 회사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력보다는 성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서술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면은 제도 이렇게 서류 전형을 쭉 보면은 대부분이 회사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다.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기업에서는 그렇게 성품만을 가지는 인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역량들을 통해서 이 회사에 어떻게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당장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준비된 인재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면접관들이나 서류 채용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될 겁니다.